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관이 중국 해커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늘 중국 해킹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99명 해커설이 만약 사실이면 진위는 곧 드러납니다. 그때까지 섣부른 추측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설 자체는 거의 믿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5%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4년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서버가 있다, 이탈리아의 위성회사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독일에 있는 서버와 릴레이를 하고 독일에서 미국의 선거 시스템에 사이버 어택을 했다.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4년 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기 직전이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트럼프가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그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외세가 미국 선거에 개입한다. 이것은 준전시 상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중국 혹은 러시아 어떤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에 해킹을 해서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한다. 혹은 미국의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한다. 이것은 국가의 주권을 침범한 매우 심각한 하이브리드 전쟁이기 때문에 거의 전시 상태나 다름없는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만약 중국이 했다, 러시아가 했다, 혹은 제3의 국가가 했다. 이 경우 미국은 나름대로 이제 보복을 하겠죠. 몇 달 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하고 다른 나라 여기서 이제 북한을 좀 떠올리는데 일단 북한은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이란은 거론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선거 시스템에 해킹을 하고 있다. 일단 여기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이제 선대본부죠. 여기에 해킹을 시도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 주장을 하고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괜한 이야기를 했다. 지금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해킹 여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 자체의 심각성보다는 이 반격의 명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틈만 나면 중국 애들이 미국을 해킹했다, 러시아가 해킹을 했다, 2016년 러시안 게이트도 대표적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복할 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한 주 걸러서 러시아나 중국 혹은 적성국가의 해킹 뉴스가 이제 올라옵니다. 이 중에 상당수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미국은 매우 심각하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해킹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일단 중국발 이렇게 스팸 메일 같은 것을 보내서 혹은 전화를 해서 피싱을 한다.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만, 이런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이제 잡범 범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프라, 선거도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 중에 하나입니다. 혹은 발전소 이런 데 공격을 하면은 이것은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봅니다. 이 전쟁에 육박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는 거죠. 이것은 11월에 올라온 이제 뉴스입니다. 아직 대선이 치러지기 전입니다. 이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영상이 올라오고 이 선거 부정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법 집행기관은 러시아 애들이 이제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앱을 통해서 퍼뜨렸다. 트윗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겠죠. 이런 식으로 러시아를 비난을 했습니다. 러시아산 영상이다. 이렇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 러시아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지는 미국은 나중에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미국의 재무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킹 관련되어서 여기서 이제 체포를 하고 보복을 하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것, 미국 재무부입니다.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만 미국 재무부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DIA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DIA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이 미국 재무부는 최종적으로 이제 해킹이라든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공격, 그리고 선거 부정, 외국에서 이렇게 선거 시스템을 해킹을 한다. 이런데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보복 절차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리고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는 수사기관이 있고 그리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했다. 그때 이제 기소를 하는 거죠. 인터폴을 통해서 수배를 합니다. 체포하면은 또 이제 미국으로 압송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과 관련된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입니다. 즉, 이 해킹이라든가 이 선거 부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랑 연관된 수사기관은 이제 Office of Inspector General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금전적인 거, 재정적인 거, 어디 제재 위반을 한 것이 아닌가, 혹은 대량 살상 무기 관련돼서 물자를 공급한다. 이 재무부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간 산업, 뭐 핵발전소에 해킹을 시도한다. 혹은 뭐 국방부에 들어와서 해킹을 해서 정보를 빼내갔다. 이건 역시 최종적으로는 재무부에서 이렇게 합니다. 재무부가 국제적인 사법권, 물론 이것은 이제 미국이 주장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이렇게 저 사람은 제재를 위반했다, 체포하겠다, 미국이 이렇게 발표를 하면 그것을 재무부가 이제 공개적으로 떠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가 여기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보복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2명의 이란 국적자를 이렇게 이제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 인터넷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 뭐 미국민을 오도할 수 있는 거, 선거 관련된 겁니다. 2020년 미국 대선 관련되어서 부정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영상, 이런 것을 이란 애들이 만들었는데 이 두 사람을 기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체포돼서 미국으로 압송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란에 숨어 있겠죠. 그런데 2020년 미국 대선의 진실, 뭐 이제 다 알려질 겁니다.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에 이것을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미국은 선거에 대한 개입, 그리고 해킹,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재무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일괄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사이버 디펜스 에이전시, 이것은 뭐 미국 국방부나 별도의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방어 시스템이 있지만은 미국 전체적으로, 자, 이 미국의 기관망들이 있습니다. 뭐 발전소라든가 선거 시스템, 여기에 대한 해킹 시도, 이런 것을 막아내고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미국 선거 관련돼서 뭐 외국에서 해킹이 있었냐, 뭐 조작을 할 시도가 있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 관련된 거. 중국 관련되어서 중국이 미국을 해킹해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빼내갔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한 2군데를 털어서 1억 몇천 명의 신용정보를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정보가 중국 정부 소나기에 들어갔는지 혹은 다른 곳으로 흘러갔는지 그것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중국의 해커 둘이, 즉 인민해방군 출신입니다. 인민해방군 출신 해커들, 중국의 인민해방군 소속 혹은 출신 이 사이버 해커, 이들이 이제 미국의 신용평가회사를 털어갔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그 사람들을 기소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고 있죠. 범인을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렇게 이제 날카롭게 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3주 전입니다. 작년 이제 12월 31일이죠. 미국 재무부는 중국 해커가 뭐 중요한 문건을 훔쳐갔다. 사이버 보안 서비스 제공 회사인 뭐 비욘드 트러스트, 여기를 해킹을 해서 기밀이 아닌 문서에 접근을 할 수 있었다. 뭐 기밀은 손을 못 댔지만 다른 문서는 접근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를 이 타겟으로 비판합니다. 중국 국가 지원 해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국 내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해킹을 했다면 이 사람이 중국 정부 소속인지 혹은 중국의 민간 섹터에서 해킹을 한 건지, 그것은 이제 미국이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국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해킹을 했다. 미국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것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뭐 인터넷 보니까 여기 CBC 카나다 방송이라고 하더군요. 카나다 방송에서 올라오는 영상, 이제 미국 재무부는 중국 해킹을 발표하고 단순히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인프라스트럭처 해킹, 이 모든 것을 이제 이 재무부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은 중국이 미국 통신회사를 해킹해서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혔다. 이것은 며칠 전입니다. 한 10일 전이죠. 이 1월 5일에 이제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 중국 해킹으로 차타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해서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통신회사가 피해를 봤다. 이 시스코 시스템, 대규모 이제 네트워크 라우터를 손상시키고, 그리고 포티넷, 이 보안 공급업체에 패치되지 않은 네트워크 장치를 악용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올랐습니다. 이런 뉴스는 한 주 걸러 하나씩 올라옵니다. 특히 이 중국의 미국 통신회사 뭐 기밀 이렇게 해킹한 거, 이것 때문에 미국의 이제 통신기업의 판도가 바뀌었다. 하웨이는 해킹을 통해서 컸다. 그리고 하웨이 때문에 수많은 이제 미국의 통신업체들이 몰락을 했다. 이런 스토리는 2018년부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이것을 이제 계속 반복하고 중국에 제재를 가했죠. 그리고 바이든 역시 이제 중국 때리기에 동참하고 거의 뭐 한 2주 걸러서 계속 중국의 해킹 뉴스가 나옵니다. 만약 99명의 중국 해커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킹을 했다. 뭐 미국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동맹국들의 해킹을 했다.
만약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은 미국 정부는 반드시 이 내용을 만천하에 공개할 겁니다. 만약 범인까지 잡았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이런 주장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용을 처음에는 믿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을 사실이다. 그 확률은 한 5%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4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 내용에 관심이 많아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물어볼 데가 없나 이렇게 보다가 일단 저진 나폴리타노 판사님 방송에 나오는 전 CIA 출신, 그리고 이분은 과거에 DIA랑 많은 이제 협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일로 좀 문의를 했는데 한 며칠 뒤에 이제 이렇게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채팅을 했는데,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DI 측에 들어온 정보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정보 분석을 함께하는 기관이 CIA와 그리고 이제 DIA입니다. DIA는 기본적으로 전장 정보를 전달하는 조직입니다. 전투 현장 혹은 준 전시 상태 국가, 한국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태평양 사령부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다이렉트로 이제 국방부에 보고를 합니다. 다른 기관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CIA가 이제 이들과 협력하는 이유는 CIA는 나름대로 좀 더티한 플레이를 하는 거죠. DIA는 전장 정보를 분석해서 이제 국방부에 보고하고 또 여기에 CIA가 협력을 하고, CIA는 획득된 정보를 나름대로 또 이용을 할 겁니다. 이 DIA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이제 첩보하는 조직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 거대한 어떤 병력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100명씩 잡아오고 이런 물리력은 없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델타포스입니다. DIA나 CIA 이들이 어떤 작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부의 허락이 떨어지면은 펜타곤 산하 특수전 사령부에서 주로 델타포스, 그린베레도 보낼 때 있습니다만, 델타포스를 보내서 체포하거나 인질을 구출하거나 납치를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마침 이 두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13일 이제 델타포스가 사담 후세인을 체포했을 때 이렇게 이제 손으로 사담 후세인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사진, 이 사진과 이 병사, 이 두 장의 사진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 이제 델타포스죠. 만약 중국 해커 99명 체포가 사실이라면,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 DIA 정보를 받아서 한국의 이 특전사들, 그리고 델타포스가 나중에 갔는지 중간에 넘겨받았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99명을 어디로 압송한다, 이때 델타포스가 이제 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좀 엉뚱한 음모론 이런 것이 나오면은 주로 이제 델타포스가 등장합니다. 델타포스가 등장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집단을 체포해 갔다. 이런 것들 인터넷에 좀 뒤져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미국 선거 시스템을 해킹하는 서버가 프랑크푸르트에 있다. 이때 등장한 것도 이제 델타포스입니다. 델타포스가 CIA와 총격전을 했다. 이런 루머가 그때 한참 돌았습니다. 물론 사실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델타포스는 실제 이제 물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체포해오고 혹은 인질을 구출하고 이런 것을 해왔죠. 그리고 다시 미국 재무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작년 9월에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이 대선과 관련돼서 두 사람에게 제재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소도 했습니다. 마두로에게 현상금도 걸었죠. 이것은 일단 다른 사람과 관련된 이제 제재안입니다. 이 미국의 이제 재무부는 이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 이들에게 이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마두로에 대해서 2천만 불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 부정선거, 해킹,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군대와 관련이 없는 거, 제재 위반, 이런 것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재무부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결국 이 중국 해커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미국 재무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가 이제 제재를 때리고, 그리고 미국 법무부가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번 선관위 중국 해커 99명,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엄청나게 큽니다.
일단 뭐 한국에서 뭐 부정선거를 하는데 이용되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만약 그랬다면은 이것 자체로도 큰 문제고, 그리고 한국 선관위 내부에서 한국 선관위가 일종의 이제 베이스를 제공한 겁니다. 이 안에서 이 중국의 해커들이 99명이 나와가지고 글로벌리 이렇게 이제 해킹 공격을 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기지를 제공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이 직접 미국 등 우방국을 공격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해서 만약에 이제 일본으로 강제 이송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은 이 해킹을 하는 현행범 상태에서 잡혔거나 혹은 그 이전의 증거를 완벽하게 축적해 두고 있다는 뜻이죠. 이 루머 자체가 안고 있는 휘발성,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 선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죠. 너무나 심각한 주장이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2020년 선거 개표 사무원, 자, 처음에 이제 90여 명이 있었다. 이 얘기는 이미 뭐 선관위도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관위 내부 인사다, 뭐 승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는 뭐 선관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 4.15 총선으로 돌아가면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은평구와 관악구 선관위에서 다수의 중국인이 이제 이 선거 사무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고 선관위도 인정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초기에 이제 90명이 있었다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선관위가 한 90명씩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해커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중국에서 만약 관리하는 해커라면은 해커 몸값은 엄청나죠. 그리고 미국을 공격한 해커, 이들은 중국 내에서 했습니다. 미국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중국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 해킹을 해서 이제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 선거 시스템에 해커들이 공격을 한다. 이때 중국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안에는 이제 인트라넷입니다. 이건 해커가 아니죠. 그냥 내부의 이제 전산 영역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이제 이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루머에는 부분적인 사실은 이제 섞여 있습니다. 이 부분적인 사실 때문에 전체를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뭐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과거에 4년 전에 선거 개표 사무원들이 한국 내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해커가 아니라 뭐 선거 개표 사무원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게 아닌가, 로테이션 되는 거죠. 또 다른 100명이 받고 이런 의심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미국 측 움직임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미국 정부는 반드시 이 내용을 만천하에 이렇게 공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을 공격하는 근거로 활용을 할 거죠. 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새로 이제 CIA 국장 존 래클리프는 이제 우한 바이러스 출처지는 중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이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래클리프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을 공격할 명분을 계속 찾고 이렇게 꺼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 사실이라면은 미국이 파묻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물론 이것이 사실일 확률은 현실적으로는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던 그분도 자신들도 이제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센트콤이지만 DIA에서는 뭐 그런 이 내용 전혀 모른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이제 태평양 사령부 밑에 이렇게 뭐 CIA도 있고 그리고 DIA가 함께 협력해서 정보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뭐 선거 관련돼서 이렇게 추적하시는 분들은 타라오 박사 잘 아실 겁니다. 타라오 박사가 과거에 이 태평양 사령부 같습니다만 그 밑에 DIA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정보 분석, 공군 소속인데 정보 분석관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라오 박사에게 한번 여쭤보시면은 그렇게 하면 타라오 박사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휴민트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과거 이제 태평양 사령부 밑에 뭐 DIA든 어떤 공군 밑에 이제 정보 분석실이든 이들을 통해서 이번 루머가 사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서버 관련된 문제는 사실 4년 전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곳곳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연방 대통령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국에서 미국의 선거 시스템을 공격한다. 이것은 미국이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쟁에 빠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각 주 어떤 선거에 의혹이 있는 주 여기에 이제 뭐 병력을 보내서 이제 선거 장비 같은 것을 이렇게 딱 포위해서 일단 지키고 뭐 감사를 한다.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한 달 동안 계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뭐 그러나 트럼프는 끝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 서버 사건 이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뭐 그때는 이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뭐 중국 해커 현행범으로 잡혔는지 그냥 중국 사람들이 와 있었는지 아니면 중국 사람이 아니고 그냥 선관위 직원인지 이것조차 지금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조차 지금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4년 전에 중국 국적자들이 선거 사무원으로 일을 하고 또 중국 국적자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 이름, 필리핀 이름,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선거 사무원으로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런 모습들은 사진으로도 찍히고 그리고 문서로도 남아있고 선관위도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잡힌 곳은 은평구와 관악구입니다. 이런 부분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또 한꺼번에 매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해커가 아니라 선거 개표 사무원을 교육시키고 있다. 뭐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분도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중국의 해킹 공격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절대로 미국 정부는 덮지 않는다. 이걸 뭐 동네방네 엄청나게 떠들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그쪽에서는 확인된 정보는 없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